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반갑습니다. 충신포럼 단소리 순서의 단국대학교 이영행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죠. 더워서 저도 외투를 벗었는데 더운 만큼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마음도 조금 더 덥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 국민들이 최고의 희망으로 갖는 것이 이제 뭐 건물주, 그다음에 이제 조물주의 그 다음이 이제 건물주라는 요언도 쓰는데, 그만큼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온 국민은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러한 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점 대비 저점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향 안정화 입구로 어떤 면을 예측할 수 있냐면, 가격이 상승기와 하락기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는 각종 대출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규제에 따른 하나의 핀셋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 상승을 지금 억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또 반대로 너무 하락해서 또 핀셋으로 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화냐 완화냐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 입지적으로 지금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운 만큼 마음도 더운데, 이 마음 더운데 약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서 내 소득이 감소하고 반면에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담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가장 우리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죠.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유난히 세금 시절에 다가오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접근하는 요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이제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라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사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전세금을 희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통해서 역전세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가 시청에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적 피부감은 아직까지는 많이 와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서 임대인한테 DSR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지금 현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규제를 강화를 통해서 지금 고점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이 다소 완화는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 바로 저점 정책입니다.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정책을 실행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제 과거의 모든 정책은 사실 그 국가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사실 3 내지 5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지금은 3년 이내 1 내지 2년 혹은 2 내지 3년의 사이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5년, 10년 단위에 와야 할 경기 주기가, 경기 사이클이 지금은 1 내지 2년 혹은 2 내지 3년으로 사이클이 변화한 겁니다. 이 변화하는 사이클은 시간이고,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사실 정책의 실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은 아까 했듯이 3 내지 5년, 5 내지 10년의 어떠한 기본을
그 전제로 해서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개발 계획도 수립되는데 지금의 모든 그 트렌드는 단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의 장기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단기화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 이게 시간과의 게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 그 정책이 그 시점에 따라서 시간적에 즉각적으로 민감도 있게 반응을 못하게 되면 많은 서민들이 여기에 어려움을, 고통을, 애환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주택에 대해서는 다 대출을 받아서 사실 집을 소유하고 있죠.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 거냐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많이 합니다. 그 집은 뭐 은행 거다. 대출 70% 받았으면 지분 5쪽이면 은행이 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개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내 거고 대출 금리는 더 인상됨으로써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부담을 해야 되고 또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100만 원만 원리금을 갚았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의 감소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봉급은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이자는 증가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는 나 자신은 연체할 수밖에 없는, 은행 이자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 부동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연체율이 증가하면 이 증가된 연체율은 1금융권은 감당할 수 있지만 2금융권에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고 2금융권 역시 연체율 증가에 따라서 금융권 부실까지도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핀셋 규제, 킬러 레귤레이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정책이 단기에 반영이 돼서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기한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좋은 정책이 향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적시적절하게 시간의 반응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규제를 통해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 사실은 이제 고점 정책으로서 실행이 됐는데 지금 저점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양쪽의 고충은 아주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시간적 타이밍과의 게임에서 뭔가 완화되는 그리고 개선될 법리적인 현상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이 꼭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의 문제인데 서민들은 뭐 부동산을 대출받아 사지만 일반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금리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하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불행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시그널은 안정화 국면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대출을 받는 분들은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국민이 안타까운 거죠. 소득 감소의 금리 상승은 결국은 개인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 개인의 부실이 바로 지금 우리 그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이 많이 다루는 개인희생과 파산 부분입니다. 희생 국면은 그나마 나으나 파산으로 가면 개인이 완전히 이제 신용불량자의 그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이 최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리적 지표가 개인희생과 파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것은 경기가 최악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법적 지표입니다. 우리가 통상 경제적 지표만 많이 논하지만 이 법적 지표는 바로 경제적 지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바로 최악의 저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가정해서 거기에 실행된 분도 있고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지금 서민의 고충이 심한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은 결국은 지금 폭염에 하계 휴가철이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는 예민해지다 보니까 사실 각종 범죄가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범죄죠. 그 이유는 이제 심리적 불안, 심리적 어떠한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필요한데, 해결은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국가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확신,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법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위생이나 파산 같은 부분이 감소하는 지표가 나타남으로써 사회가 개선되는 부분을, 경제가 개선되는 부분을, 아니면 심리적 요소가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고 더 심화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의 각종 핀셋 규제 좋습니다. 뭐 오르는 지역은 규제도 좋은데 우리 부동산 변수는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문적 용어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으로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다양한 변수, 수많은 변수로 해서 정해 효과를 발휘하는 일부 상승 지역과 반대로 각종 인구 감소라든가 부의 효과가 큼으로써 끝없는 추락을 하는 하락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핀셋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면밀한 분석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점의 정책, 그 시간과의 싸움, 경기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짧아지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같이 감안되지 않으면 우리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이나 아니면 규제 정책, 이런 부분은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짧은 패턴에 따른, 짧은 사이클에 따른 시간적 배려와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적시적절하게 단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반영이 돼서 즉각 실행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국가정책은 항시 실기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실기된 정책은 좋은 정책일 수도 있으나 이미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따라서 간단합니다. 사회 현상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 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파악이 되고 이게 정책이 반영되는데 정책이 반영돼서 실행되는 시간이 최대한 단기적 측면에 접근이 돼서 결과면에서 성과면에서 피드백이 된다면 아마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비전도 목표가 아마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불안에 오는 사회적 어떠한 그 범죄, 안정성 이런 부분도 아울러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좀 우리가에게는 이제 핀셋 그 킬러 레귤레이션 측면으로 접근했는데 메인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 어려운 사실은 극복이 돼야 된다. 방법은 국가의 정책이고 이 정책은 민감도에 따라서 즉시 반영이 돼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이제 핀셋 킬러 레귤레이션으로서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실행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그 부동산 정책 아니면 경제 정책 이런 부분이 입안돼서 실행되기를 간절히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단소리 쓴소리에서는 좀 쓴소리를 했는데 쓴소리보다는 단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